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가운데 170여 명이 진천에 격리 수용됩니다. 이시종 지사가 수용시설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금강교육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 전문 교육과 기업체 컨텐츠 제작과 상용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함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이송할 전세기가 곧 이륙합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내일 아침에 김포공항으로 착륙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들 교민들의 격리 수용시설로 선정된 진천 혁신도시에선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주민 200여 명 정도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밤인데도 귀가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이 트랙터와 농기계 등을 끌고 와 이곳을 막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고 경찰이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쯤엔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이 이곳을 방문해 앞으로 2주일간 교민들이 지낼 생활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열린 주민과의 면담에서 격리 수용시설이 당초 천안에서 진천과 아산으로 왜 바뀌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행정에 화가 난 주민들은 진영장관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제 전세기 한 대가 우한으로 곧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교민들은 내일 이른 아침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현재 6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인재개발원 주변을 봉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천에서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이렇게 진천 주민들이 이틀째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교민 수용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고 이시종 지사는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낮 상황은 이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천 주민들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어린이집 등에는 휴원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오늘 전부 결석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오시게 된다고 하니까 모두들 이제 할머니 집이나 다른 지역으로 인접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한 조치는 안 그래도 격앙된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교민 수용에 대비해 경찰은 이른 새벽부터 23개 중대 700여 명의 경력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천뿐 아니라 음성 주민들까지 가세해 경찰과 대치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때 주민들이 도로 진입을 시도하며 무력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여기 더 이상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적극적으로 경찰의 철통경호 속의 인재개발원에는 교민 수용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시종 지사는 이미 정해진 정부 방침에 따라 교민들의 수용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천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우한 교민들의 입국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논리나 분열을 조장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성적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진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정부 결정이 너무 불합리한 만큼 이제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에서 벗어날 순간만 손꼽아 기다릴 우리 교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어느 쪽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진천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혁신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아 격리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적한 장소마저도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인구 밀접 지역이라는 겁니다. 적합해서 될 수 없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초에서도 흥분하는 거고. 실제 처음 거론된 천안의 우정 공무원 교육원의 경우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 위치해 있지만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경우 1km 이내에 신축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몰려 있어 생활권과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이전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철회해달라는 게 아니고 진천인 것까지 괜찮은데 진천에도 외딴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충남 반발에 밀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충북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 주거지 코앞의 시설이 격리 장소로 선정됐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명확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응 방안도 저희들 강구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국가적 방역 위기 속에서 희생을 감수해달라는 호소에 진천 주민들은 고통스런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중국 우한시에 지역 차원의 구호 물품을 지원합니다. 후베이성과 우한시와 각각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3,500만 원씩 내기로 했고 도내 기업들도 7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적십자사는 위생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용품을 구입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 반발에도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건부 동의는 사실상 허가한 셈인데 결정을 좀 미루자는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주민 반대와 국회의원의 항의 방문. 청주시의 소각장 불허 방침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각장 신설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5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피해가 적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동의 조건으로는 소각시설 증설 금지와 투명한 운영, 이윤 일부의 지역 환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달더 두드러가자는 심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민들은 커가고 있는 오창은 이제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며 업체가 약속한 소각 용량도 못 믿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부기민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온 뒤로 결정을 미루자고도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지금 뭘로다가 그 기준을 두고서 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아니라 소각장 대변인 같습니다. 업체의 결과 통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SG 청원이 제출한 보안서에 첨부된 오염도 측정치가 사전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공공 소각장이라면 모르겠는데 민간 소각장을 누가 어떻게 감시해서 그걸 보장해 주느냐. 금강유역항청에서 맨날 와서 거기 가서 그거 확실한 보장해 줄 거냐. 또 업체가 전 시장 때 받은 90톤 소각장 허가를 반납하고 용량을 늘려 새로 신청한 배경에 금강환경청이 있다고도 주장해 의혹이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 VR, AR 제작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제자리에서 고글만 썼을 뿐인데 가상의 사무실을 거침없이 돌아다닙니다. 디지털 영상과 동작 감지를 활용한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육중한 고래도 마치 새처럼 공중을 날 수 있게 만듭니다.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포켓몬고도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입니다. 이처럼 VR과 AR 기술은 교육, 기업, 군사, 게임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곳에도 활용될 수 있고 자동차 공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상으로 미리 한번 체험해보고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90억 달러를 기록한 전 세계 VR, AR 시장이 2023년 1210억 달러로 1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둘, 셋! 충북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는 테스트베드 존과 VR 쇼룸, 모션 캡처 스튜디오 등의 시설과 40여 가지 최신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기업체 콘텐츠 제작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현재 충북의 VR, AR 관련 기업체는 100곳이 넘습니다. 특화 산업이 건실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를 5G 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콘텐츠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거점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첫 VR, AR 전문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도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의 한국교통대학교가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모델을 도입한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4학년인 이현창 씨는 이미 한 달 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학이 연계한 기업에서 실무 교육을 받은 뒤 곧장 채용된 겁니다. 학생은 취업난을 해소했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졌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자소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제가 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게 많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그냥 우리 중소기업이다, 지역이다라는 걸 때문에 이런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 친구도 만족하고 저희도 만족하고. 또 다른 기업은 대학과 기술 개발을 함께 했습니다. 교수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시제품 특성을 검증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상용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물은 차세대 엔진에 저희들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과 전략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애로점을 함께 해소하자는 겁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주민의 공동 연구 등 지역과 상생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산학협력 역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지역 산업체라든지 지역 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상생관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대의 새로운 시도가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텔레비전의 해상도 경쟁이 끝을 모를 만큼 치열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선 초고화질 TV, 이른바 UHD TV의 소비가 늘고 있는데 비싸다고 꼭 돈값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UHD를 검색하자 100개가 넘는 고화질 영상이 나옵니다. UHD TV의 색감과 성능, 제품의 가격 등을 리뷰하는 영상도 넘쳐납니다. 소비자들의 고화질 영상 선호로 UHD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암비가 정말 레인지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뭔가 정말 또렷한 거예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UHD TV 6개 제품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영상 품질 면에선 삼성 고가형 제품과 LG의 모든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정면과 측면에서의 밝기와 색상 변화를 나타내는 시야각에선 필립스와 LG 제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남과 필립스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지만 지상파 UHD 방송은 시청할 수 없었습니다. 연간 전기세는 삼성 제품이 1년에 5만 원가량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UHD TV 구매 시 무조건 큰 TV를 사는 것보다는 시청거리, 어떤 사용 용도를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UHD TV의 음향 측면에선 아남과 필립스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 의전원의 충주 복귀와 건국대 충주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겨우 한 학년 수업만 옮기면서 시설 투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단의 갑질이라며 도내 북부지역 공동의료 강화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기룡 충주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대 의전원의 충주 복귀와 동시에 충주병원 투자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진천 문백청년회 200만 원, 청주 금호어울림 입주자 대표회의 100만 원, CJB 윤태경 가요아카데미 회원일동 50만 원, 청주 아파트에서 3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복대일동 김동용 씨 7만 원, 왕천바닥 괴산점, 진천 백곡명 새마을 지도자 김정숙 씨께서 각각 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내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